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바다에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3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당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세월호 인양 소식에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 10여 명을 구한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 씨. 김 씨는 당시 받은 충격으로 1년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다 최근에 퇴원해 아내와 함께 숲길 지킴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했지만 들려오는 세월호 인양 소식에 김 씨는 그날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해봐야 또 생각만 계속 나고 어저께 수학여행 2대 학생들 오는 거 그것만 봐도 그때 그 학생들이 생각나는데 그거 보면 더 우라통이 터지고 또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이 오는데 뭐.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오용선 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배를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은 고되고 월급은 적지만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걸 봐가면은 자꾸 그걸 또 다시 떠오르는 건 싫어요, 지금. 빨리 그걸 잊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되지 그거 자꾸 떠올려가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마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제주도민들은 모두 24명. 가라앉았던 세월호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아직도 삶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당시 세월호 사고로 제주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 309분이 희생됐는데요. 세월호 인양이 시작되면서 제주에서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고 문화예술계에서는 3주기 추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세월호에 탔던 학생들이 끝내 발을 딛지 못한 제주에 마련된 기억 공간. 기억할 게란 글귀와 노란 리본이 내걸린 조그만 건물엔 어린 희생자들을 잊지 못한 어른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한가득 붙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모습을 감췄던 선체가 3년 만에 다시 떠오른 날. 두려움에 떨었을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시울을 붉힙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들어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뭐라도가 뭘까? 그래서 오늘 그냥 지킴이라고 정했는 게 그냥 한 걸음 나간 것. 도내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4.16 기억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추모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4월꽃 기억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문화제에는 추모 설치미술과 기획 전시,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아니라 세월호의 그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된다면은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건 역사일 수 있겠다. 제주 4.16 기억위원회는 3주기 추모 행사를 시작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제주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조형물을 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9명 가운데 제주도민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 권재근 씨와 아들 권혁규 군은 사고 한 달 전 제주에 집을 마련하고 주소를 옮긴 뒤 이삿짐을 갖고 세월호에 탔다 실종됐습니다. 또 서귀포시 중문동의 이영숙 씨는 사고 10달 전 중문단지 카지노에 취업한 뒤 인천을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내 하천 교량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업체 임직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전형적인 토착 비리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불거진 교량공사를 맡았던 토목건설 업체입니다. 재작년부터 제주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으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관피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9억 원이었던 시공능력 평가액이 2년 만에 4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전국 130위권에서 64위, 도내 4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세무 문제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며 관련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제주도 전체 전역적으로 지금 한 사업을 재량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달 신설한 특수와 부동산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 3부에 맡겼습니다. 20년 만에 늘어난 검찰 인력을 활용해 제주 지역의 고질적인 토착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토착 비리와 관련해 이야깃거리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신속하게 수사해 제주 지역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이 이례적으로 수사 확대를 공언한 가운데 이번 토착 비리 수사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선관위 경찰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 선전과 금품 선거, 여론 조작과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 검증 기간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묻지마식 폭로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는 물론 배후 조종자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이곳에 땅을 팔았던 지역 주민들은 당초 목적대로 공공시설을 지으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복지타운 내 임대주택을 절대 반대한다! 제주시 도남동과 이도이동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래 목적대로 공공시설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고 임대주택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지금이라도 시청사 부지 임대주택 강행을 중단하고 선공론화 후 정책 추진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지난 2004년 제주 시민복지타운 건설 과정에서 강제 수용된 토지는 전체 부지의 22%인 9만 제곱미터. 옛 토지주들은 제주시청 이전이 무산된 만큼 토지 수용도 무효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수용할 당시에 그 수용될 때 그 원한대로 안 한다면 우리는 그 법으로서 그 토지를 다시 반환을 그 요구할 걸로 이제 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제주도는 행복주택도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원희룡 도지사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재산이 1년 사이 5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의 재산은 16억 2,200여만 원으로 부인 명의인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를 팔면서 지난해보다 5억 4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신관홍 도의회 의장의 재산은 35억 2,2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가까이 늘었고 이성문 교육감은 2억 3,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생산한 국산 콩으로 만든 일본식 청국장 발효식품 나또가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합니다. 맛과 안정성을 내세워 한국산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군요. 안동 MBC 김건혁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재배한 국산 콩으로 발효식품 나토를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지하 천연 안반수를 사용해 콩을 익히고 나토 전용으로 개발한 소리 품종을 사용해 안전성과 맛을 높였습니다. 2007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만 불 수출을 달성하고 연간 콩 17만 톤 가공 처리가 가능한 생산 라인을 추가로 만들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지역의 농민들하고 함께 해외 시장을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 측과 신제품 개발, 정보 교류, 공동 마케팅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안동시는 농식품 가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니케 바이오가 지역 기업과 서로 상생하면서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활성화는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약간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은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는데요.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하늘은 흐리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0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아침 섬지역의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일교차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학생 3명에게 안마를 해달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학생들이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 씨가 이 같은 행동과 발언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영훈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우영훈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판례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영훈 의원도 역선택 유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합동 대테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주지방경찰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이 참여해 버스를 강탈한 테러범들이 공항 계류장에 들어온 뒤 탈출용 항공기를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을 가상해 테러 진압과 인명구조, 응급처치와 화재 진화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어제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내 호텔 850실을 분양하며 분양가는 최저 7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20년 동안 분양가의 5%를 확정수익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타워는 오는 2019년 9월에 완공되며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개관했습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과 공금 횡령, 성범죄와 금품 향응 수수 등 6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 근무 성적을 최대 2.5점 감점하고 2차례 이상 위반하면 1.5배를 추가로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통과 반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오라동과 아라동, 이도 이동에
7개 통과 20개 반을 늘리는 통반 증설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도 16개 통과 64개 반이 늘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